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이죠? 예, 2020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은 무더운 오후 2시입니다. 다들 주말 평화로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마감됐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제 홍콩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 이 댓글 중에서도 뭐 홍콩 사태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이슈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음,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댓글로도 이제 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저도 그런 대외적인 변수를 분석 많이 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슈가 생겨났는데 그게 시장이 빠질지 올라갈지 예,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리고 그걸 주로 예측했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많이 퇴출된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도 음, 어, 이제 지수를 좀 예상하거나 전망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블 딥, 보통 이제 이중 바닥 형태? 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 여기서 그냥 V자로 더 올라 버렸죠. 예, 코로나 이전보다. 코스닥은 뭐 완전히 V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에 대한 예상, 그리고 어떤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어떤 뭐 대외적인 홍콩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별로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에 따라서 제 포지션을 변경한다든지 종목 이제 뭐 비중이라든지 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투자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 결국은 회복되잖아요. 예, 지나가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에 맞고 뭐 실적이 늘어나고 또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군 업종군들은 금방 회복하고 다시 제갈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어떤 섹터 업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과 가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괜히 막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분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질문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제 답변으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지수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파생이든 뭐 그런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ETF 투자나 이런 것들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거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 투자해 오면서 예, 그게 소용이 없었다. 그쪽은 제 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과 종목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는요. 역시나 이제 댓글에 질문 올려주신 거 참고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바이오 주식 이렇게 투자하면 10배거가 가능합니다. 10배거라는 건 이제 10배 주식이 10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그런 거를 이제 빗대서 말하죠. 여기서 이제 오늘 주말에 이제 제넥신 관련된 그 기사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스코 이제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거 이제 같이 좀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케이블 방송이 있을 때도
이 바이오 주식, 신약주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도 중심적으로 좀 해왔고, 그동안 성과를 사실 뭐 IT에서 좀 냈긴 하지만 이제 바이오에서 주로 성과를 좀 냈고요. 그만큼 향후 이제 가장 성장이 이제 주목되는 이제 성장주 섹터잖아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래서 이쪽에 좀 전문적으로 조금 집중하는 그런 뭐랄까 지식들을 쌓으려고 좀 많이 노력했어요. 예, 뭐 더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주식의 관점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고르는 방식, 그리고 매수 타이밍 잡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매도 타이밍 잡는 방식,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이 그냥 장기로 쭉 가겠다. 예, 그런 어떤 뭐랄까 방식, 예,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신약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요. 어차피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정말 이제 실적 기반해가지고 가는 아주 탑 클래스의 어떤 종목이고, 또 신약주는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이게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 거랑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이랑 이 신약주, 이 약을 개발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방식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약주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나름의 이제 방식들을 좀 쉽게 간단하게, 기술을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쪽이 이제 기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하고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트렌드에 부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어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커야지 좋겠죠. 시장 규모가 크고 이제 막 글로벌 빅파마들 뭐 릴리라든지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머크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잖아요. 뭐 삼성전자만큼 크거나 삼성전자 보다 더 큰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삼성보다 더 큰 기업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막 인수하려고 하는 막 그런 바이오텍 회사들, 이런 기업이 뭘 연구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부합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항암제 시장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HLB라든지 이런 기업이 이제 주로 하고 있고, 뭐 제넥신도 지금 항암 쪽으로 기업 가치를 가장 크게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 분야, 특히나 이제 항암제 안에서도 그 기술이 세대별로 이제 돼 있죠. 1세대는 이제 우리가 화학요법이라고, 막 우리가 이제 옛날 항암제 맞으면 막 머리카락 빠지고 막 구토하고 정말 뭐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예. 뭐 암세포부대는 이제 우리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화학요법이 1세대 항암제고, 2세대는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HLB가 하는 거고요. 이제 딱 표적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 3세대가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인데요. 제넥신도 이제 요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이제 면역 세포를 이제 억제하는 기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만드는 면역 항암제가 가장 지금 최근엔 각광받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트렌드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급성장하는 이제 분야가 이 CNS라고 하는 이 뇌신경계통입니다. 중추신경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치매라든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하잖아요. 상장하게 되죠. 그런 이제 뇌질환, 뇌전증 치료제 뭐 그런 거 있죠. 뇌질환,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진짜 신경질환 많잖아요. 뭐 우울증도 있고, 테바 같은 그런 기업이 만든 아조비 뭐 그런 약이잖아요. 그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져가죠. 점점.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 특히나 이제 치매는 뭐 치료제가 전무하잖아요. 현재.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리고 이제 희귀약품 같은 경우 이제 메지온 대표적인데, 국내에서
희귀약품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환자 수는 작지만, 약가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한 10% 정도는 희귀약품이요. 예. 연구 수는 적은데, 약가가 비싸니까 1년에 막 1억, 2억, 5억씩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매지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는 적지만 예, 상당한 가치를 이제 부여를 해주고 많은 빅파마들이 막 인수합병이 활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렌드에 부합되는 거는 뭐 항암제, 이 CNS 중추신경계 그리고 뭐 희귀병 치료제 뭐 이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좀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서 예, 기업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좀 포인트를 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주로 타겟으로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약이라는 게 일상에서는 주로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하거든요. 안정성, 뭐 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상부터는 효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효능이 뭐 동물 실험에서는 나타났지만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효능을 보이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정말 전문적이신 분들은 뭐 일상 단계라든지 다른 그 전에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상하거나 확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예,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바이오 제약 뭐 전문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상 단계에서 예, 효능을 확인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3상 넘어가고 이제 3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신약 신약 이제 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런 기업에 좀 주목을 해요. 이때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라고 하죠.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의 기업들을 찾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주 타겟으로 투자 타겟으로 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사 대표나 주된 연구자 많이 강조했죠 제가 영상에서도 임원에 대한 신뢰 가능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의 판단 기준들을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나름의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셀트리온 뭐 제넥신 뭐 메지온 같은 기업은 제가 투자를 지금 한 상태고 또 이제 당연히 이 세 번째가 제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투자했겠죠.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제가 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 제가 투자한 기업은 요 다 부합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주가 차트적으로, 수급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구간대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심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제넥신을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넘어가서 볼까요? 제넥신 요 지금 차트고요. 요건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을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하는 거는 좋은 기업을 골랐지만 매수한 타이밍이 구간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보시면 이런 어떤 제넥신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격이 보시면 이격이 막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 호재가 보통 이럴 때 뜨거든요. 요때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관계사죠. 아이마베 하이루킨 지금 면역항암제 임상 진행하는 이 하이루킨을 기술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초기 단계인데 임상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대가치를 받았죠. 당시에 면역항암제 막 신라젠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막 굉장한 어떤 탐욕에 물든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주가 슈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거나 호재가 빵빵 터지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 이런 기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 비롯해서 하이루키는 이제 면역항암제 임상이 초기 단계니까 별다른 모멘텀이 나올 게 없거든요. 예, 악재는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성장 호르몬이 약간 좀 임상 지연된 거, 예, 그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도 예,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하면, 그리고 이제 과열된 구간에서 매수하면 예, 이 지금 2년 넘는 기간 힘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골라내도 이렇게 네 번째, 지금 잠깐 설명드릴까요? 지금 여기는 제가 왜 매수했겠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준비됐기 때문이죠. 예, 풍향이 바뀌었어요. 풍향계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어? 예, 하방에 풍향계가 불고 있다가 여기서 딱 전환점이 된 거죠. 예,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 풍향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풍향계가 바뀌고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돌려지면 예,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에 민감해지거든요. 예, 지금 지수가 딱 그렇죠. 옛날 같으면 미중 간에 저런 갈등 문제가 생기면 굉장한 폭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수적으로도. 근데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풍향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고 방향이 이제 전환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종목들이 주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폭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에서도 바이오 폭등장이 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막 여러 개 제시를 드렸잖아요. 풍향계가 이게 바뀌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세가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기업들을 잡아야겠죠?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세 가지 뭐 이런 좋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 네 번째가 안 되면, 예, 네 번째가 안 되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아니면 뭐 5년, 10년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제 상관없죠, 4번이.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방으로 2년 동안 내리꽂기만 하면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부합되는 기업이 이제 메이지온, 제넥신 같은 기업이었다. 그리고 뭐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신약주 투자에 대한 어떤 정리, 뭐 어렵지 않죠. 예. 전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주식이 그렇게 복잡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제 복잡하게 어 복잡하게 뭐 설명하거나 복잡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복잡하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스마트하거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딱 간단 명료하고요. 예, 쉽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예, 합리적이어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거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본 겁니다. 예.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제넥시는 이제 제넥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때가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준비됐다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준비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이 준비되는 것도 필요해요. 시장이 준비됐다는 거는 바이오 섹터가 섹터 전체가 예,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 보시면 제넥신이 이제 좋은 기업이죠. DNA 백신의 이제 글로벌 선두주자고. 예. 보시면 2014년부터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텍 회사들이 쭉 이렇게 막 그 상승했었어요. 쭉 계속 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고 또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었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됐던 게 2014년이었어요. 그래서 제넥신도 거의 10,000원 정도 되던 게 보시면 2015년도 바이오 큰 장이 있었잖아요. 2015년부터 본격.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얼마입니까? 거의 8만원 가까이 급등했죠. 2016년도 또 한 차례 뭐 영진약품 같은 기업들 급등하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기간 또 이제 또 하방 가격 조정 기간 중 침체를 겪다가 이게 이제 한 시장의 한 축 섹터로 되면서 그냥 테마만 한때 불고 꺼지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시세. 이거는 시장의 큰 하나의 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 2017년도 가을부터 2018년도 겨울까지 바이오 큰 장이 있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때 다시 제넥신이 하이루킨을 전면 등장시키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되면서 다시 한 4만원 정도에서 12만원 정도 3배 정도 튀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4년도 대비해서 일단 10배가 된 거죠. 그쵸? 그리고 너무 기대 가치를 빠르게 반영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수급적인 내용, 그리고 뭐 툴젠에 대한 어떤 합병, 뭐 그런 실망감들이 복합작용하면서 주가가 최종적으로는 코로나 때 3분의 1 토막까지 났죠. 그리고 풍향계가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이 풍향계를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그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메지온 한번 좀 볼까요? 메지온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희귀약품, 폰탄수 치료제라고 이제 심장 희귀병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이제 자료를 이제 취합해서 신약으로 승인해달라 이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게 이제 일정이 5월 지금 끝났네. 6월 정도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텐베거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최저가가 17,000원이죠. 근데 2019년도 11월 11일 날 25만원을 찍었죠. 텐베거 이상 났죠? 임상 3상이 종료 되는 구간까지 주가가 이렇게 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약주에 대한 투자는 정석적으로 하려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른 사이클이에요. 여기가 이제 한 사이클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3상 종료될 때까지가 한 사이클이고, 이제 요건 다른 게임이죠. 승인에 대한 사이클. HLB랑 똑같아요. HLB도 3상 종료될 때까지 한 사이클. 그리고 이제 승인 신청서 제출하는 이제 승인 과정을 겪는 그게 또 다른 한 사이클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신약주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차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나 이런 것처럼 투자하는 방식하고 틀려요. 어떤 사이클을 딱 두고 그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한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세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신약주 투자는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그리고 위험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예요. 메지온과 제넥신, 그리고 뭐 HLB 이런 기업들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학습을 이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넥신에 대한 투자 관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이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을 지금 1B, 2A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아스코 이제 아마케에서 이제 키트루다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중에서 제일 잘 팔리고 글로벌 가장 각광받는 그런 면역항암제랑 같이 병용 임상한 거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요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해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주가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2017년도에 너무 이제 빠르게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제 주가에 반영하면서 지금까지 쭉 좀 침체된 주가상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진행이 잘 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효능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제넥신에 대한 투자 관점은 저는 요 다섯 번째 이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질 때는 면역 항암제예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근데 그 포인트가 예, 이번 주말에 나온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영화 작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당시에 그 뭐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업체를 뭐 이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사실 그냥 이제 그 기업을 이 우회 상장 시켜가지고 주가만 뻥튀기 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기업의 기술이 정부에 이제 막 기술로 채택되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펀더멘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도 면역항암제 이번 결과는 사실 판이 바뀌는 이게 실제적으로 확인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상 그리고 이제 이상 후기 그리고 이제 3상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제넥신의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백신에 대한 관점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겠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이 이 임상 단계로 가장 빠른데요. 올해 말 혹은 이제 내년 초 정도에 IND 이제 그 IND 신청 이제 임상 3상 하겠다. 요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상에서 이제 3상 넘어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가장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주가에 또 모멘텀이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성영철 회장 지분 잔여 증여가 있었고요. 보통 이제 주가 가장 낮다고 너무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때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원질들도 주식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이번 2월 달. 그리고 아까 기술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준비가 돼 있는 구간이 됐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가의 투자 포인트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요 포인트.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정도가 이제 제넥신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사 한번 볼게요. 기사가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제넥신 면역항암제 하이루킨 7 병용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라고 했잖아요. 요걸 이제 요거랑 같이 병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항암제들이.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능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반응률이 낮아요. 반응률이 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 뭐 10명에게 이제 투여했으면 두세 명 정도가 반응하고 이 탁월한 효과를 내긴 하는데 나머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약에. 그래서 다른 약하고 다른 항암제나 다른 약하고 섞어가지고 임상을 하는 걸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병용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병용 임상. 그러면 그냥 키트로다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는 뭐 반응률이 한 20% 나왔는데, 예를 들면 다른 항암제랑 같이 병용을 하니까, 같이 투여를 하니까 한 50% 이렇게 반응률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키트로랑 같이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록버스터랑 같이 처방받으면 이게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기대감이 부는 거죠. 최근에 매드팩토가 이 키트로다 이제 폐암하고 같이 병용 임상했는데 효과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키트로다의 매출에 뭐 향후에 대부분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이제 폐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암종하고 같이 병용해서 처방된다. 기대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매드팩토가 그렇게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루킨도 이번에는 이제 이 재발성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가장 좀 예후가 안 좋은 어떤 암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불응성 재발성 요 이제 병용 요법에서 병용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요건데요. 사실 이 하이루킨 7이 그동안 뭐 전임상 단계나 이런 데서는 뭐 면역세포가 증가했다 이런 결과들은 발표됐지만, 이 사람에 대한 임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항암 효과를 좀 확인한 그런 임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이 하이루킨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기대 가치를 스타트해주는, 그리고 임상을 계속 이제 2상, 후기, 3상으로 대규모 임상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모르겠어요. 내일 주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뭐 알 순 없죠. 근데 이 확실한 거는 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점핑 시켜준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주가라는 게 또 모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반영시킬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반영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기업 가치라는 거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어떤 반응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해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요. 키트루다와 최적의 조합을 찾는 1, 2상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 용량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시면 용량을 다르게 투여해서 최적의 조합을 이제 찾는 단계를 진행 중에 있어요. 30명의 이제 환자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최종 용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용량을 늘려서 투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량 투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용량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독성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지거든요, 보통은. 근데 굉장히 이 하이루킨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하이루킨 7을 투여한 모든 용량분의 안정성과 내약성이 모두 양호했다고 발표했고, 용량 제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가장 이제 높은 수치죠. 용량이죠. 1440, 요 군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성이 안 나타나요. 독성을 나타나면 이거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용량이 높을수록 사실 효능은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결과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3중 음성 유방암이 예후가 제일 안 좋고 가장 이제 이 면역 항암제로도 반응률이 안 좋거든요. 치료 반응률이.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키트루다 요것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치료 반응률이 5.3%였는데, 보시면 지금 요 용량 투여를 했는데 이제 환자군이 좀 적긴 해요. 근데 6명 중 3명이면 절반 50% 환자 반응률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배 반응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이 하이루킨이
항암제 효과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병용 투여를 하면 이렇게 효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환자 투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주가를 보면 2017년도 이 기대감으로 다소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폭등했다 보면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임상 진행 예,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이게 효능이 밝혀졌으니까 예, 진행하면서 그 기대 가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아닌 걸로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들고요. 그래서 성영철 이제 제넥신 대표는 이번 연구에서 최적의 이제 하이루킨 7 용량 요법을 찾아내고 키트루다와 병영투를 통해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넥신은 지금 범부처 신약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네오 이뮨텍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네오 이뮨텍과 하이루킨 7을 공동 개발 중이다. 1비상을 마치면 곧바로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하고 환자 모집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진입하면 또 이제 기업 가치가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 시장은 지난해 25조 원을 기록했다.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면역관문 억제제 시장은 2025년 약 7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단독 투여 요법은 아까 키트루다 단독 투여 이런 것들은 이제 반응률, 치료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반응만 보이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 반응률이 낮아서 앞으로 병용 투여 요법이 크게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최근에 제넥신도 이렇게 기대가치를 받고 매드팩토가 그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제넥신 발표된 아스코 2020 발표의 의미는요. 제넥신의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에서 하이루킨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가치 한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루킨 7과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에 대한 최초의 치료 효능을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커 쪽에서 라이선스 인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제 대규모 이제 임상 단계로 발전시킬 예, 이렇게 그만큼 이제 큰 자금을 투입해서 대규모 임상 단계로 발전시킬 근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표였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트렌드의 이제 핵심이 바로 지금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상 단계, 후기 단계 진입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확 레벨업 되고요. 예, 기업 가치 폭발 가능성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 발표는 제넥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기업 가치 폭발의 어떤 스타트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넥신의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 올해 말까지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코로나19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백신 관련된 내용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치료제 부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지금 제넥신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던 부분이 코로나19 DNA 백신 이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모멘텀과 기대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시약처 임상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초, 뭐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2월 초 정도 임상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요. 그리고 6월 중으로 일상 인간 임상 들어가는 그 일정이 모멘텀이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미국 FDA에 국내 기업 최초로 아까 이제 하이루킨 7 그 면역 항암제죠. 그걸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등록한 포인트 요것도 있거든요. 7월 31일부터 이제 임상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하이루킨 7이
이 면역 증가를 시켜주면서 바이러스 제거 효과를 좀 낸다. 예, 그걸 이제 가지고서 지금 미국 FDA 임상 신청을 해서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넥신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사이토카인 치료제로 제넥신이 지분 7.27%를 보유한 중국 관계사 있어요. 예전에 하이루킨을 이제 기술 수출한 기업, 요 아이머비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가치와 지분 보유 가치가 상당히 커요. 그걸 좀 제가 보여드리면요. 아이마비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76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제넥시는 7.27%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는 1,280억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기업 투자도 잘 해놨구나. 예,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주가 추세도 좋죠, 아이마비. 예,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받고 있고요. 아까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에서 임상 신청한 부분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임상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30명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여기 하이루킨으로 하는 부분들 나와 있고요. 임상 이제 스타트가 7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프로젝트 세 가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뭐 향후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백신이니까 요 포인트를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아스코, 아스코의 이제 하이루킨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 발표, 그게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뭐 바이오 투자 방법, 투자 정리 그 내용하고 제넥신 관련된 이번 주말에 나온 기사 내용들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좀 기대가 됩니다. 뭐 항상 기대가 되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세고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 정도 마치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새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고 더 좋은 컨텐츠 제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